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목소리 나올 때마다 임팩트가 장난이 아닌 악귀. 오늘도 명대사 나왔습니다. 바덕, 그리고 오랜만이네. 악귀는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산형에게 빙의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오늘 머리 푼 악귀는 평소 악귀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봐온 악귀의 특징은 1.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 2.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해서 죽인 후 손목에 피멍의 흔적을 남긴다. 이것인데 오늘의 악귀는 굳이 사채업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대단히 중요한 특이점. 예전에 보이스피싱범은 구산형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악귀가 죽여줬습니다. 오늘의 구산형은 사채업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피해를 입을 뻔했을 뿐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머리푼 악귀, 자기 자신입니다. 다양한 악귀가 존재하는 세계관, 또 다른 악귀가 나타났죠. 장진리 소나무에 있던 자살귀가 가족사진을 거쳐 물고기로 옮겨갔는데 그 물고기를 사채업자가 구산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살귀가 구산형까지 죽이려고 하자 구산형 본체에 미리 들어와 있던 머리푼 악귀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죠. 구산형 본체가 죽으면 자기도 방 빼야 합니다. 겁나 힘든 과정 거쳐서 구산형한테 겨우 들어왔는데 물고기에 깃든 자살귀 따위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머리푼 악귀는 사채업자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물고기들만 죽이는데 주력합니다. 어항 깨지면 물 밖으로 나와서 모두 죽어라. 사채업자의 몸을 이용해 물고기들만 신나게 죽이면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악귀였죠. 이 모든 건 머리푼 악귀,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즉 악귀는 본체인 구산형의 욕망을 들어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목적에도 대단히 충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부상조 함께 살자 윈윈 전략. 본체 조정하래 자기 할 일 하래 대단히 바쁜 악귀죠. 머리푼 악귀는 도대체 어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이번 사채업자 사건을 좀 더 알기 쉽게 시간순으로 되짚어보고 더 나아가 악귀의 최종 목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옛지명 장진리, 지금은 광천시 남구 장진동, 수족관으로 위장해 불법 대부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대생 이태영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장난질 쳐놓은 엄청난 이자, 540만 원이었던 원금은 불과 몇 개월 만에 2,419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어지는 숨막히는 채권 추심, 휴대폰 강제로 개통하게 만들고 알바비 들어오는 족족 어둠의 닌자처럼 바로 나타나 갈취해가고 탈탈 털어 더 이상 털어먹을 게 없자 이제는 가족까지 건드리려고 합니다. 태영이는 대부업자들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까지 담긴 가족 사진을 재빨리 찢어서 어항 속에 던져버리는데 그 찢긴 사진을 물고기들이 맛있게도 먹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먹은 그 사진은 귀신 들린 사진. 오래전 장진리에는 죽은 아이들을 매달아 놓는 덕다리 나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귀도 많이 붙은 소나무였죠. 지금은 신도시 개발로 그 소나무를 없애버렸지만 오래전 소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태영이의 가족 사진에 그 귀신들이 옮겨 붙은 거였죠. 그 가족 사진을 물고기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사채업자는 태영이를 이용해 끌어들인 다른 대학생 친구들 3명에게 그 물고기가 든 작은 어항을 나눠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손 안에 든 물고기 라는 의미로 나눠주고 나서 이때부터 정성이 대단합니다. 친구인 여대생 이태영으로 위장하고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거죠. 빨간 아일 파란색 원피스, 들어갈 땐 여자고 나올 때는 남자이니 CCTV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협박을 당하고 불과 며칠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 사채업자가 죽인 게 아니라 덕다리 나무에서 물고기까지 옮겨온 자살귀가 그들 스스로 목을 매달게 만든 겁니다. 머리푼 악귀가 아닌 다른 악귀가 죽인 것이기 때문에 손목의 피멍 자국도 이번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무렵 구산형과 여매상이 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나무에 목매달은 3명의 사람 형상과 아직 비어있는 밧줄 1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사람이 1명 더 남았다는 뜻. 그 남은 1명이 바로 이태영이 될 뻔했는데 태영이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 집 창고에 꽁꽁 숨어버렸죠. 이태영에게 갔을지도 모를 남은 1개의 어항이 꼬이고 꼬여 구산형에게 가버립니다. 이태영 찾아 수족관을 얻다가 어항을 받게 된 구산형. 구산형 본체한테 들어있던 악귀는 완전히 어리둥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고기 악귀가 나타나 구산형을 죽이려고 하자 빡쳐서 대부업체 사장의 몸을 이용해 수족관부터 전부 깨부신 후 구산형이 받은 물고기 한 마리는 한강물에 방생해버리죠. 그리고 구산형에게 본격 빙의한 악귀. 여매상이 조심스레 다가오자 오랜만이네 명대사 날려줍니다.
드디어 만난 악귀와 염해상 그리고 구사녀. 악귀와 만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름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물어보면 악귀가 조용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줄까요? 구사년과 염해상이 악귀의 사연과 이름을 직접 알아내고 파헤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화 예고를 보면 구사년이 어떤 숫자를 떠올리고 둘은 그 숫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백착골 마을이라는 곳으로 가는 듯 합니다. 그곳에 객귀가 있다고 하니 떠돌아다니는 귀신이겠죠. 악귀는 태자귀, 이번에도 죽은 아이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8년에 최만월 무당에 의해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희생됐고 이번에도 아이들의 시신을 매달았었던 덕다리 소나무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머리 푼 악귀는 어린 여자아이 귀신, 태작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한번 꼬아서 억울하게 죽은 어떤 아이의 엄마 또는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사년과 염해상이 그 사연 잘 들어주고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